자, 의미 매치 과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sit은 당연히 앉다고, stand는 서 있다고, walk는 걷다고, look은 보다야. 내가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왜죠? 이 단어를 외웠거나 이 단어를 뭐 본 적이 있다거나 어쨌든 단어가 노출이 됐기 때문인데, 그치? 그래서 자, 의미 매칭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다. 자, recognizing은 한 단어로 그냥 노예예요. 그치? 자, 어떤 요소들을 아는 거죠. 그치? 그 메시지에 있는 요소들을 아는 거고, 그리고 자, 우리의 기억이 이제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야? 요거 질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기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치?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한글로 쉽게 정리해 줄게요. meaning matching, 즉 의미 매칭이라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알면 돼. 암기를 하건, 그치? 뭐 내가 외웠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됐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집중시켜 하면 의미 매칭은 자, 어떤 요소들을, 그 메시지를 통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기억이 그러한 요소들을 기억하는 의미를 쫓아가는 결과물이다. 한글 어려워. 그치? 쉽게 얘기하면 의미 매칭이라는 건 내가 그 의미를 알려면 그 의미의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 몇 번이라도 본 적이 있거나 이러면 쉽죠? 그쵸?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동적인 과정이에요. 키워드 벌써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동적인 과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어쨌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한다면, 그치? 뭐를 배우기 위해? 그 단어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또는 기준점이 되는 의미들을 기억을 한다면, 그치? 즉,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의미 매칭이라는 게 되는데, 하지만 한 번 배운 것은 뭐가 된다? 그냥 루틴,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된다라는 건 뭐가 아니야? 중요하게 여겨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의 재진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처음에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 보래. 자, 너는 페이지에 프린트해 있는 단어들을 뭐 했다?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배워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글의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영어로 따지면 A, B, C부터 배웠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처음에 자, 요 문장 중요합니다. 30초 드립니다. 해석해 보세요. 7번 문장 해석해 보세요. 옆에 한글 선지 보지 마시고.
됐나요? 네.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딕이라는 단어를 알고 던지다는 단어를 알고 공이라는 단어를 알고 to, 제인이란 각각의 단어를 처음에 우리가 배우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단어들이 뭐가 된다? 원래는 각각은 다른 뜻입니다. 딕은 사람이고 던지다는 동작이고 공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치? 근데 이게 이 문장이 합쳐지면 딕이 제인에게 공을 던졌다라는 뭐가 된다? 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나머지 있는 단어들도 결국엔 뭐가 될 수 있다? 센텐스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가 된다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우리가 단어의 각각의 단어 뜻을 알게 되면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그 문장의 의미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 문장의 의미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가 순서야? 문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 배워? 어렸을 때 배우지. 즉, 이 글의 결론 9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초딩 때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통해 너는 이 과정을 선행할 수 있고 어떻게 빠르고 쉽게 그 결과 초등학교 때 잘 배워야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긴 문장을 추론할 수도 있다. 됐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봐봐. 정리할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분석하면 쉽습니다. 볼게. 자, 첫 번째 의미 매칭을 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각각의 복화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 단어는 언제부터 알아야 돼? 초딩 때부터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초딩 때 내가 이런 정확한 단어를 알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뭐도 될 수 있다. 문장도 연결을 지을 수 있다. 되셨죠? 알겠지? 네. 그럼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문은 뭐다? 초딩 때 확실하게 단어를 알아야만 나중에 학습이 올바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글이 왜 오답률이 조금 높았냐면 자꾸 의미 매칭이니까 뭔가 의미를 자꾸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인 줄 아는데 아니야. 우리가 이 그림은 내가 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만 보고 이게 SIT, SIT이란 단어를 추론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알겠니? 그래서 SIT라는 단어를 먼저 초딩 때 알아야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모양이고 이게 이런 모양이고 이게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면 메리가 영태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했구나라는 문장까지도 자동적으로 이해된다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자,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아까 문법 물어봤으니까 독해 물어볼게. 주제문은 몇 번 문장일까? 쭉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중에 주제문은 몇 번 문장일까? 9번? 세린이? 9번? 그래요. 잘했어요. 네. 열심히 하자. 우리 배울 게 많다. 그치? 1번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이러고 할 줄 알아. 그래서 수능 되게 많이 연습해야 돼.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이 대답해보자. 왜 1번 문장이 주제문이야? 보자마자 이건 1번 문장이 주제문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그렇지. 단 한 번도 but, however, yet, ful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대립구조 형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야. 알겠지?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첫 문장 주제문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할게. 결국 우리가 의미 매칭이라는 거는 뭐 하는 과정이다? 어떤 요소를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요소는 패러프레이징 돼서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죠. 뭐를 알아야 된다?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언제 알아야 돼? 초딩 때부터. 그치? 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뭐 하는 거다? 합쳐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의 의미까지도 이끌어내는 걸 의미 매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서는 문법부터 가볍게 한번 잡을 거예요. 조금 중요한 문법 우리 많이 연습했지만 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컴마 옆에 who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컴마 옆에 쓸 수 없는 단어는 누구야? that은 당연히 안 되죠. 그치? 관계사 많이 연습했습니다. 얘들아, 문법 한 3문제 정도 나올 건데 관계사는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관계사는 할 줄 알아야 돼. 되셨죠? 네. 그 다음 자, 이 that과 이제 각각 that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1번 that 무슨 that입니까? 생각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대답해 볼까요? 1번 that 무슨 that이야? 동격 that이죠. 그치? 그 이유는 앞쪽에 선행사 아이디어죠. 선행사 옆에 that을 썼는데 옆문장이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이라면 우리가 이 that은 뭐라고 한다? 동격 that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and로 병렬됐으니까 2번 that도 당연히 무슨 that일 거야? 동격 that일 거야. 그러면 자, 여기 that은 무슨 that이야? 이 that은 관계사죠. 그쵸? 왜? 똑같은 선행사 아이디어죠. 여기 옆에 있는 that인데 이번엔 동사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누가 빠져있어? 주어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that은 우리가 관계사라고 합니다. 네. 됐죠? 뭐 요 정도는 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치? 됐죠? 네. 알겠니? 되셨죠? 자, 한 번 더 해볼게. 주제문 어디야? 1, 2, 3, 4, 5번 중에 주제문 어디야? 주제문 어디야? 주제문 어디야? 주제문 어디야? 응? 5번? 우와, 1번이다니까? 그러나 있잖아요.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잖아. But, however, 예는 문장 중간에 있어야 문장의 플로우를 바꾸는 역할을 해. 알겠니? 됐지? 네. 문장 마지막에 but은 그냥 딱 요 문장만을 그냥 뭐 하는 거야? 대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생각해봐. 글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문장 중간부터 그러나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but을 맨 마지막에 뒀다 그러고 이걸 주제문이라면 이 단 한 문장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설명의 그 중요도가 커 안 커? 안 크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그러면 여기 but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할게. 자, 기계인데, 그치? 기계 같은 두뇌라는 거는 뭐를 준다? 영감을 주고 그리고 신경과학을 이끌었어. 아, 이런 개념이 이걸 뭐 했구나? 만들어냈구나. 언제? 이때부터. 됐지? 근데 이게 이제 뭐를 대체했다? 원래는 더욱더 뭐한 거? 응, 안녕. 미스테리. 책 받았냐? 응. 미스테리한 영혼 그리고 신체의 미스테리한 개념을 대체해 왔대. 제가 이거 앞에 영상 찍었으니까 홈페이지 올릴 테니까 봐. 응. 됐죠? 자, 그러면 벌써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대립 구조가 성립됐습니다. 뭐랑 뭐야? 얘랑 같은 개념이죠. 그치? 그 전까지는 이런 개념이었지. 지금 이해되세요? 즉, 일반적인 상식으로 과학과 영혼은 서로 모일 수밖에 없어. 반대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치? 우리가 과학으로 영혼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즉 17세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과학보다는 뭔가 영혼 이런 뭔가 약간 미스터리한 이런 개념을 조금 잘 받아들였는데 언제 이후로 17세기 이후로 아니야 뭔가 사람에게 영혼보다는 우리가 좀 더 뇌적인 기계적인 접근으로 해보면 아 과학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자,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슈퍼스티션, 미신에서 이제는 정말 뭘로 전환이 됐다? 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알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본론. 자, 그 전까지는 뭔가 영혼 이런 약간 실체가 없는 걸 믿었는데 아, 이제부터는 진짜 눈에 보이는 뭔가 팩트로 구성된 과학을 누구 덕분에 믿었냐면 갈릴레오 등장. 그치? 갈릴레오 덕분에. 됐죠? 갈릴레오 덕분에 그 전까지는 뭔가 다 영혼, 뭐 귀신, 뭐 미신 이런 개념이었지만 갈릴레오 덕분에 사람들은 이제는 물리학, 즉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자연이 뭐 하는구나? 기능을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중요한 단어는 얘와 얘야. 중간 부분은 갈릴레오의 이그젠플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정리할게요. 항상 문장이 길면 끊어서 중요한 키워드만 따지는 게 중요해. 맞지? 뭐 갈릴레오가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블라블라 보다는 갈릴레오 덕분에 그 전까지는 미신을 믿었지만 갈릴레오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는 과학이야 물리야 이것 때문에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갈릴레오가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중력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을 깨닫게 됐냐면 자, 이 사람은 어떤 행성들은 이해했어. 움직이지 않는 무중력의 신체들로 이것들이 뭐 때문에 굉장히 역학의 힘으로 막 움직여. 그렇죠? 그러면 자, 이번 문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 줄게요. 갈릴레오가 뭐를 보여줬냐면 역학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어. 그 전까지는 뭐였다? 귀신 같은 거였는데 그치?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갈릴레오가 역학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eople 사람들이 그러네 귀신이 아니네 모든 게 다 과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과학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지?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은 각각의 생명체를 이제는 뭘로써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요렇게 기계적으로. 됐죠? 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as도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동의어 일단 가볼게. as도와 동의어 뭐예요? as, if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마치,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가정법이지. 그치? 왜 가정법이야? 어떤 아이한테 마치 쟤는 지가 잘생긴 줄 알아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의 말의 의미는 뭐죠? 진짜 잘생긴 애한테 쟤 지가 잘생긴 줄 알아 라고 얘기 안 하잖아. 맞지?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마치 지가 잘생긴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반대. 알겠으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체는 뭐가 아니야. 기계는 아니야. 이건 팩트예요. 그치? 이 기계가 아니잖아. 근데 정말 기계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뭐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뭐와 연결할 수 있어? 그렇죠. 피직스는 당연히 얘죠. 그렇죠? 이따가 싹 다 같은 개념끼리 적어줄 겁니다. 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해석합니다. 어떤 생각? 모든 자연은 거대한 메커니즘이야. 거대한 기계야. 기계라는 건 뭐다? 과학에 의해서 움직여. 라는 생각이 뭐를 대체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아닌데 기계가 아닌데 여기서 기계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지? 과학이 아닌데 저건 귀신인데 지금 이해됐어요? 저건 영혼인데 라는 생각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4번 문장은 뭐의 완벽한 재진술? 수능으로 따지면 순서 문제 나오기 딱 좋죠. 1번부터 4번까지가 그냥 완벽한 재진술이 알겠습니까? 됐지? 1번 문장 다시 한번 갈게. 미신, 귀신, 영혼을 믿다가 이제부터 뭐를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맞지? 2000년 전에 귀신 이런 거 믿다가 이제 뭐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최대한 영어는 쉽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 그냥 직독치기 하면 모든 자연은 거대한 기계론적인 개념으로서 그리고 모든 장기가 기계와 마찬가지로서 2000년 전에 그리스 아이디어 모든 자연물은 하나의 생물체이며 우리의 신체 기관은 더 이상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다. 그냥 직독치기하면 이래.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럼 뭔 말인지 알려면 무슨 말이야? 기계처럼 과학처럼 생각했어. 그 전까지는 과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이제는 과학으로 생각했다. 쉽죠? 됐죠? 아시겠죠? 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잘 봐. 그럼 여기 왜 벗이 나왔냐면 대체됐어. 그치? 2000년 전 그리스의 귀신, 미신 이런 생각을 이제는 기계, 과학에 대한 개념으로 대체를 했는데 대체를 해놓고 보니까 이 첫 번째 아주 이런 위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 거다?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즉 독창적이고 굉장히 뭐한 거야? 아주 위대한 업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느낌 오지? 이 벗은 결국엔 이걸로 대체를 해봤더니 이게 별로가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좋더라 라는 얘기야. 맞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태까지 뭐 상식적으로 원래는 막 사람들이 과학을 많이 막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 근데 만약에 벗이 문장 중간에는 아니야. 근데 그러나 사실은 또 사람들이 과학을 잘 안 믿어. 여전히 귀신을 믿어. 뭐 이런 글래플로가 돼야 되잖아.
근데 벗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건 그냥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따졌을 때 벗이 이렇게 문장 처음에 대문자로 쓰이면 이건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의 플로우를 바꾸는 역접이 아니라 그냥 강조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문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왜 벗이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야? 벗이 접속사라면 문장 몇 개여야 돼? 조동사 2개여야 되잖아. 조동사 몇 개야? The first great accomplishment 주어. 동사 was. 끝. 알겠지? 그러므로 얘는 부사. 됐죠? 네. 자, 그러면 밑에다가 서머리 해드릴게요. 슉. 자, 대립구조 형성됐습니다. versus. 그치? 자, 단어를 열심히 찾아가 보자. 당연히 작가는 어디에 힘주고 있어? 여기에 힘주고 있어요. 그쵸? 자, 일단 뭐다? 그렇지. 머신이죠. 그쵸?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어? soul이었죠. 했니? 알겠죠? 네. 자, 그럼 머신은 누구로부터? 그렇지, 아까 말했던 갈릴레오부터. 됐니? 갈릴레오가 뭘 했는데? 그렇죠, 피직스 했죠.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더 이상 영혼이 아니라 모처럼 네, 메커니즘, 즉 기계적으로 판단을 했고, 됐니? 결국 이것이 뭐했다? 굉장히 브릴리언트 했다라는 거죠. 요렇게 다 사실은 동일한 표현의 개념인 거예요.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뭐다? 과학. 알겠지? 그러면 대조 개념 넘어가 볼게. 자, 영혼은 아까 뭐라 그랬다? 그렇지, 그냥 soul 또는 그냥 body, 신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living, 살아있는 생물체. 기계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물체. 그리고 이게 뭐였어? 아까 얘기했던 2000년 전의 그리스. 그치? 되셨죠? 네. 그래서 자,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냥 모든 건 다 영혼, 뭐 요런 약간 미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누구 덕분에? 갈릴레오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뭐가 됐다? 위대한 업적이 됐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서 지금 우리가 과학을 무언가 더 신뢰합니까? 미신을 더 신뢰합니까? 물론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긴 하겠지만, 그치? 일반적으로 뭐를 우리가 신뢰해? 과학을 신뢰하잖아. 알겠지? 그 얘기예요. 됐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뭐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쌤 도대체 뭐 기계가 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기계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 과학을 의미한다. 그치? 이러면 어렵지 않죠? 쉽죠? 됐니? 자, 하는 지문만 더 하고 쉴게요. 요거는 쉬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 세리나,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주제문은? 잘했어. 할 줄 알겠지 이제, 그치? 중간에 벗이나 하이버로 플로우 안 바뀌었잖아, 그치? 당연히 1번이 주제문입니다. 네. 자, there is little doubt that 의심의 여지가 없다. general
됐지? 네. 일반적이란 얘기죠. 당연하다란 얘기야. 그쵸? 됐죠? 알겠니? 그러면 뭐가 당연하냐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뭐를 만드는 거? 음식을 충분히 생산하는 거.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기후 변화가 다시 한번 바꿔. 뭐를 바꿔? 이런 것들을 바꿔. 그럼 여기서 질문. Climate change는 일단 make it harder. 어렵게 만든데 뭐를? 사람들을 위한 음식 생산량을 충분하게 만드는 걸 어렵게 만든데 그 음식이 뭐 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뭐가? 배가 고파요.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엔드로 병렬됐어. 그럼 바꾼대. 그럼 당연히 얘와 얘를 좋게 바꾸겠어? 나쁘게 바꾸겠어? 나쁘게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엔드로 병렬된 건 앞에 좋아요, 엔드는 좋아요잖아. 맞지? 나빠요, 엔드는 나빠요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나쁜 거잖아. 사람들이 배가 고파. 답이 없어. 그럼 당연히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네거티브 플로우가 나와야 되죠. 즉 요런 것들을 훨씬 더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 위에는 harder 비읍급 썼으니까 요거 이제 요약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든다? 더욱더 나쁘게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되셨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야. 결국 아이고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뭐가 줄어든다? 식량이 줄어든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다. 자, 그래서 뭐를 피하기 위해서 네. 자, 요거 잘 봐 이제. 요거 살짝 조금 천천히 할게. 확장인데 확장을 피한대. 쌤 아까 분명히 음식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라면서요. 그러면 농업이 줄어드니까 문제지. 농업이 커지면 그만큼 생산물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extending은 잘 봐야 돼. 그래서 두루루루루루루 요걸 확장시킨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는 지역을 확장시킨다는 거야. 단순히 농업을 확장시킨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진짜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아직 미국은 음식이 남아 돌아. 근데 한국은 졸라 배고파. 근데 뭐를 확장시켜? 한국이란 지역을 막 확장시켜. 그러면 미국이 뭐가 된다는 거야? 한국화 된다라는 건 미국도 뭐 한다는 얘기야? 굶는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의 확장이라고. 알겠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위협지역, 당연히 위협지역은 윗문장에 뭐가 부족해? 그렇지, 푸드가 충분하지 않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더욱더 늘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제 피한다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현재 농업 생산량을 몇 프로 더블 2배로 늘렸대. 그치? 그치? 당연히 생산율은 2배로 늘리시고 뭐는 또 최소화해야 돼? 데미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적인 데미지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지. 집중!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는 2배로 늘리고 환경오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위협받는 지역을 뭐 할 수 있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생산량 2배 이상 늘리지 않고 데미지 최소화하지 않으면 뭐가 돼? 위협받는 지역들이 확장이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기준으로 전 세계 50개 국가가 붙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거 더블하지 않고 이거 줄이지 않으면 뭐가 된다? 80개, 90개, 100개 국가들이 배고파진다는 얘기죠. 왜 그 지역들이 더 늘어나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라고 세계은행이 말했어요. 네. 그 다음 자, 그래서 5도가 높아지면, 그치? 5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지구온난화에 관한 깨알 상식인데, 잘 들어, 얘들아. 뭐 한 15도, 20도 막 이렇게 높아져야, 어우, 갑자기 막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막 문제겠네요. 얘들아, 2도만 높아져도 굉장히 치명적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도라는 거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유, 이빨 익스트림으로 썼구나.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5도 얘기하면 별로 안 줄었네가 아니라 되셨죠? 네. 자, 그러면 5도만 높아져도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어디에? 열대 지방에. 그치? 그러면 열대 지방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져.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돼? 우와,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로 죽는다?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치? 영양실조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네.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5도 오르면 큰일 나. 2도만 올라도 아까 말했지? 그래서 쌤이 2도라고 언급했죠? 2도만 올라도 농업의 관행을 바꾸기 때문에 몇 명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져요. 그치? 됐죠? 알겠죠? 자, 상용기출 갑니다. 얘를 몇 도로 바꿔놨어? 5도로 바꿔놓고 얘를 몇 도로 바꿔놨어? 2도로 바꿔놓고 이 문장을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기겠지만 요렇게 온도 바꿔치기 했을 때 뭘 보고 틀렸다고 인지해야 돼? 일반적인 상식으로 배고픔의 위험에 처한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죽는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죽는 게 더 심각한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근데 여기를 2도로 바꿔놓으면 2도 오르면 죽어. 5도 오르면 사람들이 배고파져. 말이 안 맞잖아. 알겠지? 되셨죠? 네. 됐지? 그래서 1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요건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자, 맨 밑에 서머리 해줄게요. 자, 크라이시스입니다. 어떤 거? 그치? 기후변화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야기된다? 5도 오르면 사람들이 죽어요. 2도 오르면 사람들이 너무나 헝거해요. 배고파져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농업 생산력을 어떻게 더블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오염의 데미지를 뭐한다? 리듀 최소화하고 줄이고 이러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순히 그냥 체인지라고 하니까 변화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클라이밋 체인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플로우야? 졸라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알겠습니까? 기후가 변하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지? 쌤 좋게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무지한 빌런입니다. 알겠지?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자, 화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네 풀습니다. 의미 매칭보다 글자를 알아야 문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글자는 언제부터 알아야 돼? 다 커서? 아니, 초딩 때부터. 즉 어렸을 때부터 단어 학습이 잘 돼야 올바른 학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두 번째, 자, 기계는 뭐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계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는 미신 이런 걸 믿었지만 누구 덕분에 갈릴레오 이후로 17세기 이후로 그리스 2000년 이후로 뭐다? 미신보다는 뭐를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알겠지? 여기서 과학을 뭘로 표현한 것 뿐이었어? 기계론적인 걸로 표현했을 뿐이야. 됐지? 지금 했습니다. 온도가 몇 도 오르면 5도 오르면 사람들이 다 죽어. 2도 오르면 큰일 나. 졸라 배고파. 근데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농업 생산량을 더블로 늘리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기후변화는 뭐야? 악당, 빌런. 알겠지? 됐죠?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뭐 잘 숙지됐을 겁니다. 수특 원래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네,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지? 질문? 당연히 없겠지? 그치? 오케이. 자, 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